KCI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34.5%, 영업이익은 6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4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소개 내용에 STAG, 뭐 스태그라고 발음을 할 수도 있겠어요. SDGs를 좀 흉내를 냈는데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Throughput Accounting Goals 라고 제가 좀 이름을 이제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이 SDGs가 그 유엔에서 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골 목표들인데, 저는 그거를 ESG로 그 동일하게 그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ESG에 맞는 그 적합한 회계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스루풋 회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케팅용이고 날씬회계는 스루풋 회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살 좀 빼세요, 원가 회계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루풋, 요거 홍보용이죠. 스루풋 회계 어떻게 산출해 내는지 기본 알고리즘을 청기 누설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뭐 중소기업 성격인 것 같은데, 뭐 이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이 관심 있는 기업인 것 같아서 제가 예의상 저기 분석을 좀 하고, 제 방송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블로그에도 올릴 거니까 아마 그 보실 거로 보고, 뭐 직접 연락 안 드리더라도 그래도 제가 좀 하나의 그 서비스 성격으로 올린다, 브로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또 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매출은 1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34.5%가 증가했고요. 재고자산이 더 증가했죠. 그 앞선 그 SK 하이닉스는 100%가 증가했는데 여기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판매관리비가 16.17%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8억 원이 나는 거로 해서 75.8%가 증가한 것으로 원가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원가회계는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 증가를 부추긴다. 재고의 증가는 재고 이익이 추가되므로 실제 성과보다 이익이 과대 포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KCI는 샴푸, 헤어 케어 및 네일 폴리시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그 50.1%가 증가했어요. 이거를 보더라도 매출 그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업종은 달라도 SK하고 뭐 거의 같은 그 성격으로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률이 4.9% 하락을 했고요. 운영비용이 9.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액이 올라가 가지고 생산성은 향상된 거로 산출이 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7억 원이 적은 수치로서 60.9%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여기 좀 말로 한 거를 그 글자로 좀 적어 놨고요.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뭐 다 좋은데 2020년도에 회계 기준을 변경을 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뭐 그 주원료하고 부원료를 나눴는데 옛날에는 그냥 원재료라고 돼 있었겠죠. 이런 건 나눈 거는 뭐 좋아요, 좋은데 평가 충당금 작업을 쭉 2019년까지 안 했는데
2020년부터 회계 기준 변경으로 해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개선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한다고 분명히 이 회계 법인이 코치를 했을 텐데, 그거는 회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평가 손실 금액도 뭐 큰 금액도 아닌데 뭐 쓸데없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 손실이 나오면은 장부 금액이 내려가니까 이 재고의 감소는 영업 이익의 감소죠. 이렇게 해놓고도 어, 재고를 증가시키면 또 재고 이익이 나와가지고 또 모순된 작업들이 중첩되게 되는 것이 또 원가 회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도 바뀐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기준 1, 2, 3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요거를 검증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 기준도 1 기준에서 2 기준으로 계약되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WCAI였는데 이게 전체로 바뀌었어요. 일반적으로 재고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원재료까지 집어넣어 버리면은 말하자면은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니까 이게 실제 성과보다도 부풀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상품의 판매를 또 별도로 얘기했는데 이 재고자산의 변동은 이제는 상품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전체 재고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부풀려졌다, 훅가실 넣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매출원가 재료비는 44.7%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 9.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인데 이 가공비가 4.4% 금액상으로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 요거는 이제 매출원가에다가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더해가지고 산출하는 겁니다. 슬퍼 회계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실제 제조 원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 가공 비율이 27%로 9.8%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매우 급등했을 것으로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프 손익에서도 그렇게 추론을 했고, 비성분 쪽에서도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확실히 원재료 가격은 크게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증 3단계인데 뭐 현금이 맞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갭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예요.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고 가장 바람직한 기준 1은 스루풋에서 기준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년도는 일치합니다만은 2020년도는 뭔가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갭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금액인지 잘 모르겠어요.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비용과 PQ 생산 재료비 갭만큼 이젠 의도적 분식회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WCAI가 아니면은 그거는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검사 입장이라면은 향후 이것도 벌을 줘야 된다,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1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4.7%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뭐 14명 증가했는데 인당 평균 임금은 내려간 거로 돼 있어요. 매출이 증가하는데 월급은 깎았다. 이게 이제 뭐 본봉을 깎았다기보다도 잔업 같은 거를 아마 안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반대적으로 그런 게 외주 가공비가 9억 원뿐이는 안 되지만은
이게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이 추리 소설은 아마 정년 퇴직하신 분이 있는데 회사에 너무나 그동안에 이 장기 근속 충성을 하신 직원이니까 나가서 독립해서 우리한테 그냥 말든 공정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거 외주하세요. 저기 소 사장님 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생겼거든요. 그 대신 그러니까 야간할 필요가 없으니까 평균 임금이 내려간 거 아니냐. 요 앞뒤 관계를 봤을 때 그럴 것 같다. 보통 외주비도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자재는 회사에서 대주고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급 수수료 증가했는데 거꾸로 운반비는 18.6%가 내려갔다. 일반 회사들은 운반비가 증가해요. 왜 그러냐? 이거 매출도 계속 늘었는데 어떻게 운반비가 줄지? 요거 이해하기 좀 난해합니다. 휘발유가 오르고 경유 가격 오르고 그랬는데 운반비가 왜 이렇게 줄었을까? 아마 운송 횟수를 줄였을까? 그러니까 재고 증가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치 한 번 갈 때 이제 왕창 실어야 운송비가 내려가니까 그런 면으로 이 운반비는 나가더라도 소분할로 물건들을 이송하는 게 좋은데 일반적인 욕심은 운송비 아낀다고 한꺼번에 많이 이동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가 회계 사고 방식으로는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원가 줄였다고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 3.4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슬픈율도 떨어졌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대형 기업 SK 하이닉스나 이 KPI나 업종이 다른다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급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는 제가 분석의 에너지를 좀 아끼기 위해서 회사가 입증 책임을 해라.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직접. 이렇게 제가 한 발 좀 뺐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저것 분석하려다 보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려서 요거 좀 빼기로 했습니다. 직접들 확인해 보시는 그런 과제도 또 있겠죠. 자, 지금까지 내용은 SK 하이닉스도 똑같은 얘기를 저는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가 나옵니다. 네.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내려간 것으로,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요.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34조 원. 아니, 죄송합니다. 이 100만 원, 100만, 1000만, 10억, 33억. 갑자기 단위가 혼선이 왔습니다. 중소기업 없고요. 관계기업 비율 거의 투자한 데가 없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 259억 원입니다. 수익률로 산출하면 24.9%로 5.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50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해서 거의 이 이자 부채가 거의 없는 레버리지율이 아주 낮은 기업인데 5.8%로 그렇게 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금이 조금 딸린다는 얘기죠. 재고가 증가했을 이유도 있을 거고요. 재고에 돈이 쌓여 있으니까 돈이 좀 안 돌 수도 있는 거겠죠. 주주이익률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액에 해당하겠고 2%면은 그렇게 낮지 않은 이익 배당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 좀 떨어진 것은 회계정책 변경을 주주익령 현금 흐름에 그냥 포함시키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최종 42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 20.2%로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셈이고요.
이익 잉여금률 728.5%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준해 가지고 2023년 매출액은 1687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경우에 영업이익은 384억 원 정도 나오는 거로 76%나 크게 증가한 거로 봤습니다. 재고가 43%또 증가한다고,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봤어요. 너무 많이 또 증가하는 거 아니냐, 실적 베이스로 그냥 요거는 그냥 뽑아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때문에 이 PQ 매출원가도 차이가 62억 원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PQ 매출원가가 차이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분식회계라고 저는 그냥 명명하자고 그럽니다. 그거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회계 전문 분야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데 그렇게 크게 반응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분식이라는 거 한자를 가만 들여다보면은 화장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식회계는 화장질 했다고, 못생긴 얼굴을 화장으로 캄프루치 한다. 그래서 코스메틱 회계라고도 또 얘기합니다. 분식회계를 제가. 그래서 뭐 납품 단가라고 가정을 하면은 17만 5천 원에 계약을 하면은 한 4만 4천 원 정도 남는 거로 재고가 20% 감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40%가 증가하는 거로 봤는데 20%를 감소시키더라도 워낙 이 계획 자체가 재고 증가를 전제로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이익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 40%를 이 재고를 줄인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7,000원으로 팍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죠. 요거는 생략하고요. 손익분기점으로 운영 비용이 10% 증가한다고 봤고 영업이익은 60% 증가한다고 봤을 때 매출 전망은 1395억 원 정도면은 충분히 돈을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한 322억까지. 요거를 제한을 할 때는 스루프식으로 제한을 한다 그러면은 16만 4,470원으로 매출 재료비가 50.1%가 증가해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정도만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한 16만 4,470원에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했을 경우에 남는 금액은 45,500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45,000원 남는다고 보고 재고 회전을 4회전까지 증가를 시킨다면은 매출은 100만 원으로 다시 환원해서 1939억 원까지 낼 수 있고 608억 원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영향이 없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는 계약 금액 당시의 예상 영업이익이 난다. 재고가 줄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220원이 상승했어요. 2021년도마다 보다 조금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근데 장부 가격으로는 거꾸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부 가격은 올랐는데 주가 가치가,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것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삼양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백설탕 제일제당과 같이 양대 경쟁 업체 아니냐. 밀가루는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거는 삼양설탕이라고 어려서부터 좀 삼양사 하면은 상징성이 저 같아요. 말하자면 설탕. 이거로 그냥 기억이 되는데 삼양식품하고는 또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라면 처음 만들었던 회사 삼양식품하고는 또 주인이 틀린 거로 알고 있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